자, 이제 양도소득으로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하면 간단한 얘기는 좀 해드릴 겁니다. 간단하게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요. 1세대 1주택은 괜찮아요. 어차피 1세대 1주택은 무슨 주택일 때만 과세하는 겁니까? 고가주택일 때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든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택을 팔았다면 고가주택의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고가주택일 때 계산은 나올 수 있죠. 올해 기준금액도 12억으로 너무 올라갔고요. 또 올해 2년 전에 개정됐는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나온다면은 고가주택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고가주택 어떻게 할 거냐 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나올 만한 게 우리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쭉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올해 예전에 개정됐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또 올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금액도 그 기준이 되는 금액도 그걸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틀을 한번 좀 잡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셋 중에 하나로 문제가 나와요. 셋 중에 하나로 양도 차액을 물어볼 거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물어볼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산출세까지 물어볼 거냐. 셋 중에 하나 물어보고 산출세 구하고 난 다음에 공제감면이 있고 가산세 같은 걸 더해가지고 결정세를 구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나온다면 뭐까지 구하는 걸로? 최대가 산출세 구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 구조가 일단은 양도 차익을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 양도 차익까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거기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이 이제 양도 차익이 돼요. 양도 차익.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1단계. 요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양도 차익. 아니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까지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 차익까지 물어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 보유하면 특별히 더 빼주겠다 이런 얘기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여기까지 뺀 금액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걸 빼요. 그렇게까지 두 개를 빼면 양도차익에서 예하고의 두 개를 빼면 이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까지 물어보는 문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도 물어보겠다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만 뺀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단계는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과세 표준 구했으니까 그다음에 뭘 곱하면 되죠, 이제? 세율이 다양하거든요. 양도소득 세율이 아주 다양해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구해지는 거죠. 세율까지 산출세액을 물어보는 경우도 은근히 있기 때문에 마지막 3단계는 세율 정리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세액 공제가면 빼고 가산세 더하고 뭐 이래가지고 빼고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후 거는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계산 문제에서는 산출세까지만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단계별로 얘네들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정리하실 게 이제 계산구, 첫 번째 계산 구조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 구조는 딱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리할 게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그룹을 4그룹으로 나눠놨어요. 1그룹, 그 다음에 2그룹,
그다음에 3그룹, 그다음에 4그룹. 그룹을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1그룹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1그룹, 2그룹은 주식 등이 2그룹, 3그룹은 파생상품, 4그룹은 신주식권 이렇게 해가지고요. 4그룹은 신탁의 수익권, 신탁자산의 수익권이 4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금 그룹을 4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신탁 수익권까지 해가지고 4그룹으로 나눠놨는데, 제가 볼 때에는 3그룹하고 4그룹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3, 4그룹은 1단계에서 얘를 계산하는 문제 안 나와요. 3그룹과 4그룹이 만약에 나온다면 양도 차익을 줄 거예요. 왜냐면 어려워서 그래요. 이거 계산하는 게, 파생상품에 대해서 양도 차익 계산하는 방법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재무관리를 공부했어도 복잡해요. 막 산식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는 얘를 줘. 양도 차익이 얼마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주면 얘 빼가지고 세월 곱하는 것까지 이 3개만 알면 되겠다. 얘네들은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랑 그다음에 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얘는 줄 거니까, 양도 차익을 줄 거니까 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히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온다면 너무 복잡해서 양도 차익을 직접 계산하는 건 나오지 않을 거고요. 굳이 나온다면 얘는 주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산출세 계산하는 것까지는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거의 안 물어보는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다? 뭐가 주어진다? 양도차익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직접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버릴 거예요. 얘를 구하라고 하면 버릴 거예요.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계산하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 요게 주어지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만 알아가지고 산출세 구하는 게 나온다면, 혹시나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렇게만 딱 준비하자. 그렇게만. 1그룹하고 2그룹이 나오는 거죠. 나온다면 3, 4그룹은 양도 차익 계산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1그룹부터 볼게요. 그럼 1그룹 뭐가 있느냐? 아까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1그룹은 또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1그룹은 토지 건물하고요, 말 그대로 부동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둘로 나눠져 가지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 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특정 주식 A와 특정 주식 B,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권과 그다음에 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주권. 그렇죠? 영업권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 양도했을 때, 이주권은 그냥 토지, 건물하고 함께 양도했을 때. 양도하는 영업권과 이주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룹은 말 그대로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는,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있는 주식 등이라면은 얘네들은 주식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한 거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는 주식, 그래서 비상장 주식하고요, 상장 주식 중에서는 장외 거래분이거나 상장 주식 중에서 대주주가 양도한 거, 만 과세하는 거예요. 상장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시장의 활성화 관계가 없죠. 그리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는 함부로 못하게 해야지만 시장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를
제어를 못하면 주가가 막 급등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시장이 돼요. 그래서 대주주는 함부로 못 팔게 해야지만 주식시장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팔면 너 과세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은 어차피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론 다 예외들이 있습니다만 이 그룹이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은 이런 주식인데 여기 보니까 1그룹에도 여기 주식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냐? 이거 주식인데 왜 1그룹을 하는 거냐? 1그룹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주식이지 실질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입니다. 말이 주식이지 실질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식 A와 특정식 B는 1그룹 자산으로 과세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그룹으로 과세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세율이 다르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 달라요. 각 그룹별로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식인데 이쪽으로 가는 거냐 이쪽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서 세율이 완전 달라요. 세율이 다르니까 어디로 갈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특정 주식 A하고 B는 말이 주식이지 실질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1그룹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뭔지 좀 이따 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3그룹은 뭐가 있다고요? 파생상품. 4그룹은 신탁의 수익권. 과세 대상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그룹하고 4그룹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온다면 양도차익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예 정리를 아예 해버릴게요. 파생상품 양도해가지고 양도세 과세할 때 양도차익이 주어져 있어요. 산출세를 계산하래요. 뭐 빼야 되는 거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여기다 미리 적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판 토지, 건물 그리고 법소정의 조합원 입주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하고 신탁의 수익권은 아무리 장기로 보유하고 있다 팔았다 할지라도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떻게 할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하는 거는요. 각 그룹별로 2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거예요. 양도하는 자산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3그룹에 해당되는 파생상품 여러 개를 팔았어요. 3그룹 양도소득 금액 합한 금액에서 그룹별로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하는 거예요. 기본공제 적용이 돼요. 그룹별로. 그러니까 파생상품 그룹에서 250만 원이 공제가 돼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공제하고 난 다음에 과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지금 현재 10%로 되어 있어요. 탄력세율 구조여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가감중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세율 자체가 실제로 그 세율은 법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은 20%로 해놨는데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50%를 감해가지고 50%를 감한다. 그래서 현재 몇 %로 한다? 세율은 10%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탁의 수익권. 신탁 수익권 같은 경우에도 산출세 계산하라고 할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양도차익이 주어질 거예요. 양도차익이. 거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얘기했잖아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그리고 법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입주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요. 대신에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똑같이 얼마 되는 겁니까?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4그룹에서 250만 원 공제가 돼요. 세율은 어떻게 할 거냐? 세율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 과세표준 금액 3억까지는 20% 하고요. 과표가 3억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25% 합니다. 예를 들면 과표가 3억 2천만 원이다. 3억까지는 20% 하고 초과되는 2천만 원은 25% 하는 거예요. 세율은 3억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한다. 그래서 3그룹하고 4그룹은 딱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파생상품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랑 그다음에 신탁의 수익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장기부의 특별공제랑 기본공제랑 세율을 어떻게 할 거냐만 알고 이것만 정리한 다음에 산출세가 어떻게 할 건지만 접근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토지 건물 다 알 거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쟤네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쟤네들도 팔 수가 있어요. 팔아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아파트 당첨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죠. 걔네들 다 아파트 당첨권 등 조합원 입주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 상환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제 교재 보시면은 그 나와 있죠. 교재 보시면은 350페이지, 350페이지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택 상환채권이라든지 주택으로 상환되는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주택으로 상환되는 채권이야.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인 거죠. 주택 상환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아직 남은 금액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면 내가 그 건물을 이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 등등등. 아무튼 그것도 그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니까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중도금 낼 돈이 좀 부족하고 막 그래서 그 건물이 나한테 꼭 필요한가? 팔자 해가지고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됩니다. 얘네들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그룹으로 해가지고 과세가 됩니다. 특정 주식 A, B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시설물 이용권은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또 승마 회원권 그런 것들,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설물 이용권인데 그것들도 부동산 등으로 봐요. 콘도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 등으로 봐가지고 1그룹 자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 이용권을 팔 수도 있거든요. 시세가 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앞에서도 한번 잠깐 기타 소득 할 때도 했었는데 그냥 영업권이라든지 그냥 이주권의 양도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건데 이런 토지 건물 사업용으로 쓰이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토지 건물하고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게 아닌 영업권과 이주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 된다. 기타 소득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중에서 장외거래부는 말 그대로 장 외에서 거래한 거니까 시장 활성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장 외에서 거래한 것들도 과세 안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 마감 이후에 장 외에서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이나 주식의 포괄적인 이전 그런 것 때문에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전부 다 주식이 다 이전돼 버리거나 주식이 다 교환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거를 전부 다 장외거래부니까 과세할 거야 이래버리면 누가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이나 이전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는 아무리 장외거래분이라 할지라도 걔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3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장외거래분인데도 과세 안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분일 때 대주주는 누구냐? 대주주는요.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가 돼요. 대주는 1 또는 2예요. 첫 번째가 지분율 요건. 지분율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법인세에서는 1% 이상이면 대주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득세에서는 이게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 일반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 아니면 최근에 코넥스 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아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냐? 응? 지금 상장 주식에 대한 대주주니까 상장이 세 가지예요. 유가증권 시장, 즉 증권거래 상장되어 있는 거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냐? 그때 지분율이 몇 % 이상이어야 되는 거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지분율이 몇 % 이상이라고요? 1% 이상이면 되고요. 1%.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2%,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장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나중에 뒤에 비상장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하고 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도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도 4%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분율권 요거만 충족해도 돼요. 유가증권 시장은 1% 이상, 코스닥 시장은 2% 이상, 코넥스 시장과 비상장 주식은 4%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또는 지분이 0.몇 %밖에 안 돼. 0.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시가총액이에요. 액면가액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그러면 이것도 대주주로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몇 %도 10억 넘어가거든요. 뭐 0.몇 %도 막 넘어가기 때문에 0.0몇 %도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것만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무슨 주주가 되는 거예요?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도 충족하면 대주주가 돼가지고 그런 대주주가 상장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그럼 걔는 뭘 냅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되고요. 비상장 주식은 원래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비상장 주식은 팔면 뭐든지 다 이제 양도세로 과세가 되는데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비상장 주식은 과세 안 한대요. 상장과 진비 없어서 그런 건데 그 내용이 나와요. 351페이지에. 양도하는 자가 그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돼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2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 매매 거래에 의해서 양도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고 있는 장외 매매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외 시장 밖에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밖에서 거래가 된다 할지라도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죠? 장외 매매 거래래요. 거기 걔네들이 행하고 있는 장외 매매 거래에서 매매를 했다면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랑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봐주겠다는 거죠. 대주주가 대신 아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무슨 기업이 되는 거냐? 그 비상장 회사가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과세하지 않겠대요. 아무리 비상장 주식이라 할지라도요.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주가 무슨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두 번째는 어디에서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투자협회가 행하고 있는 장외 매매 거래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할지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 정리가 됐고요. 특정 주식 A하고 특정 주식 B, A하고 B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얘네들 파생상품하고 신탁수익권은 양도차익 주어집니다. 만약 양도차익을 구하시고 나오면 그냥 뭐예요? 그냥 스킵하시면 돼요. 양도차익 주어집니다. 양도차익 주어지니까 요것들만 좀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 이제 A하고 B가 뭔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 계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구체적으로 저 계산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거꾸로 볼 거예요. 세율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양도 기본공제를 보고 그리고 1단계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계산하는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있어요. 걔네들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지우지 마시고요. 여긴 지우지 마세요. 잠시 쉬었다가 특정주식 A, B 설명과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거꾸로 순서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